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뉴스보다 가격을 먼저 봐야 하는 날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슈가 워낙 많았죠? HBM5도 있었고, 소캠2도 있었고, 엔비디아 이야기도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뉴스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기보다 이 질문 하나로 들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 가격 따라가도 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한번 쉬어갈 자리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35만원대 후반에서 움직였습니다. 장중 고가는 36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갔고 저가는 34만원대 후반까지 밀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를 완전히 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에서는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 삼성전자는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날이 아니라 이 가격 위에서 누가 진짜 받아주느냐를 봐야 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오르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진짜 시작인가? 더 늦기 전에 사야 하나? 이번에는 40만원, 50만원까지 바로 가는 건가? 반대로 조금만 밀리면 또 불안해집니다. 역시 너무 많이 올랐나? 외국인이 팔면 끝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민주잖아요. 보유자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날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올랐냐 빠졌냐가 아니라 어디서 밀렸고 어디서 다시 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붙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35만원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강하게 올라온 뒤 시장이 이 가격대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 가격을 시장이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중에 36만원을 찍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가 좋고 시장 분위기가 좋고 단기 매수세가 붙으면 장중 고가는 쉽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36만원 위에서 버티느냐, 35만원대 중후반을 지키느냐, 밀렸을 때 다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주식에서 진짜 강한 흐름은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간 가격 위에서 버티고 밀렸을 때 받아주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째, 35만원대 위에서 종가를 지킬 수 있느냐. 둘째, 36만원대에서 나온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느냐. 셋째,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넷째, 기관이 받아주는지. 다섯째, 반도체 전체로 돈이 같이 번지는지. 이 5가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도 약하고 개인만 따라붙는 흐름이면 그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중에 밀려도 아래에서 거래가 붙고 기관이나 외국인 중 한쪽이라도 받아주고 SK하이닉스나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인다면 그건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 흐름을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전 거래일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는 36만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외국인 순매도도 같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가는 올랐나는데 외국인이 팔았다. 그럼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았지? 개인이 받은 건지 기관이 받은 건지 단기 자금이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자금이 들어온 건지 봐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날에도 외국인이 팔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며칠 이어지고 위에서 계속 물량을 넘기고 개인만 급하게 받아가는 구조가 되면 그건 부담입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개인 매수만으로 계속 밀고 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약한 흐름이 바로 나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강하게 오른 종목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정의 모양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좋은 조정은 가격이 밀려도 거래량이 과하게 터지지 않고 중요한 가격대를 지키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세가 붙습니다. 나쁜 조정은 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아래에서 받는 힘이 약하고 종가가 계속 밀리고 수급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바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졌다, 끝났다도 아니고 조금 밀렸으니 무조건 기회다도 아닙니다.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의 단기 전망을 가격대로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쪽은 36만원대입니다. 오늘 장중 36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는 건 시장이 그 가격을 한 번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계속 버티지 못했다면 36만원대는 단기 매물 확인 구간이 됩니다. 즉, 다음에 다시 36만원대에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36만원을 찍는 것보다 36만원 위에서 시장이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격은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래쪽은 34만원대 후반에서 35만원 초반입니다. 오늘 저가가 34만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다는 건 시장이 그 부분을 한 번 테스트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종가가 35만원대 위에서 안정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5만원대가 무너지고 거래량까지 같이 터지면 그때는 단기 과열을 시키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위로는 36만원대 매물 소화, 아래로는 35만원대 지지 확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내일 무조건 얼마 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엔비디아 흐름, 환율, 미국 금리, 코스피 전체 분위기, 반도체 ETF 자금 흐름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망을 할 때도 숫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조건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36만원대 위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하고 35만원대 지지를 깨지 않아야 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거나 매수 전환 신호가 나와야 하고 기관이 계속 받쳐줘야 하고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위를 볼 수 있고 조건이 깨지면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거일 겁니다.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이 제일 많죠. 그런데 저는 이걸 한 번에 답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라가는 매수와 기다리는 매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강하게 올라온 뒤라면 장중 급등에 바로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36만원대에서 윗꼬리가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거래량만 커지면 그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편한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35만원대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거래량이 안정되고 다시 36만원을 회복하면서 수급이 붙으면 그때는 훨씬 깔끔한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오늘 당장 아무 가격에 사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보유자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더 침착해야 합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서 들고 있는 분들은 하루 흔들림에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가 깨졌는지입니다. 35만원대 위에서 계속 버티고 반도체 흐름이 살아있고 외국인 매도가 과하게 커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구간에서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 비중 조절 기준은 필요합니다. 주식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중의 문제입니다. 좋게 보는 종목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무조건 버틴다, 무조건 판다보다 어느 가격대가 깨지면 비중을 줄일지, 어느 흐름이 나오면 더 끌고 갈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고 해서 장중에 올라가는 걸 보고 바로 따라가면 윗자리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단기간에 많이 오른 뒤에는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뉴스가 좋다고 주가가 항상 바로 더 가는 건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미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 있으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돌파를 확인하든지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든지 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마음이 급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도 기준 없이 들어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와 부담이 같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대는 분명합니다. HBM 기대가 있고 AI 데이터 센터 기대가 있고 서버 메모리 회복 기대가 있고 코스피 대형주 수급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단기 급등 부담이 있고 외국인 매도 확인이 있고 36만 원대 매물 소화가 필요하고 실제 실적 확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무조건 강세로만 굴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꺾였다고 볼 자리도 아닙니다. 상승 이후 시장이 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뉴스보다 가격, 가격보다 수급, 수급보다 돈의 확산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깊게 보면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감정으로 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AI 서버 투자 사이클을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와 코스피 대형주 비중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대에서 버티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팔면 상승 속도는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기관이 받아주고 다시 외국인 매수 전환이 나오면 시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많이 산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큰 돈이 인정해야 가격 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관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흐름에서 기관이 받쳐주는 장면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받아주면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만으로도 한계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크게 가려면 결국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날은 시장 전체가 삼성전자를 다시 인정하는 날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팔고 기관도 약하고 개인만 사는 날은 단기 반등이 나와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 며칠은 이 부분을 꼭 봐야 합니다. 하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수급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피 흐름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코스피 전체가 약하면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대형주 전체로 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는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지, 반도체 장비주로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면 시장 힘이 좁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면 시장 힘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가격을 볼 때도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 부족합니다. 반도체 전체와 코스피 대형주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가장 좋은 흐름은 35만 원대 위에서 가격이 안정되고 36만 원대 매물을 다시 소화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기관이 계속 받아주면서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단기 급등 뒤에도 시장이 가격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구간에 천천히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급하게 보면 안 됩니다. 36만 원을 다시 넘는다고 바로 흥분할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밑꼬리만 길게 남기고 내려오면 아직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붙고 종가가 강하고 수급이 따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35만 원대가 무너지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커지고 기관도 받아주지 못하고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같이 약해지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물타기보다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디까지는 정상 조정으로 볼지, 어디부터는 흐름이 깨진 것으로 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주가가 빠진 다음에 기준을 만들면 늦습니다. 올라갈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 빠질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많은 분들이 보는 종목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격 기준과 수급 기준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가격만 놓고 보면 35만 원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아직 최근 상승을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36만 원대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 위로 다시 올라가고 종가로 버티고 거래량과 수급이 따라오면 상승 흐름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5만 원대가 흔들리고 34만 원대 후반까지 계속 밀리고 반등이 약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막연히 더 간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격대별로 대응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삼성전자 전망을 이야기할 때 목표가만 크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목표가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사느냐, 어디서 버티느냐, 거래량이 붙느냐, 외국인이 돌아오느냐, 기관이 받쳐주느냐,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느냐, 이 과정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을 가느냐, 50만 원을 가느냐보다 35만 원대 위에서 어떤 손바뀜이 일어나느냐가 먼저입니다. 강한 주식은 오른 뒤에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 가격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바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삼성전자는 뉴스보다 가격이 중요한 날입니다. HBMO, 소케미,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기대가 가격 위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35만 원대 위에서 버티느냐, 36만 원대 매물을 소화하느냐,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느냐, 기관이 받아주느냐,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느냐, 이 5가지가 오늘 이후 삼성전자 전망의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라도 좋은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런 흐름을 혼자서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가격 35만 원대 지지, 36만 원대 매물,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반도체 확산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보는 겁니다. 뒤쪽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 드릴게요. 오늘 흐름 자체가 바로 돈의 이동 경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오늘 가격이 쉬어가는지 다시 위로 잡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까지 퍼지느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태항공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35만 원대 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36만 원대 매물을 다시 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실제로 돌아오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뉴스보다 가격과 수급이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35만 원대 지지, 36만 원대 돌파, 외국인 매도 감소, 기관 수급, 반도체 전체 확산, 이 5가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